맞아요. 오늘 버스 타고 왔고요. 밀려서 버스 타고 왔는데 저렇게 표현을 하니까 되게 어려워서 버스 타고 온 것 같잖아요. 저 모범 택시 타고 왔거든요. 모범 택시 탈 수 있는 여자예요. 어제 내리자마자 택시가 없어서 모범 택시 딱 있는데 또 제가 리스트를 입고 모범 택시 딱 열고 타고 왔습니다. 2배 택시비를 내고 밀려서 그렇게 온 거고요. 시크릿이 그렇습니다. 시크릿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1시간 안에 모든 걸 아주 발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되게 부자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안 넘어갑니다. 꽂혀있나요, 이거? 저는 되게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우리 사장님들 부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저 엄청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돈 많은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꿈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좌절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남편은 나의 보험이 아니구나, 내 남편이 나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슬펐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신랑은 굉장히 평범했고 그냥 뭐 그럭저럭 평범한 집안에서 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게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근데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부자에 대한 갈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없으면 아예 뭐 그걸 극복할 생각만 하지 거기서 더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직장 다니지 않고 자영업했던 사람이에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자영업이 돈 좀 더 될 것 같아서 전 자영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자영업의 현실들을 좀 보면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월 평균 순이익이 149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적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26.8%고요. 정말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데 예전에도 한번 썼던 자료인데요.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이 3만 5천 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내의 치킨집이 3만 6천 개예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국내의 치킨집 매장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저희 나라가 완전 닭판이죠, 닭판. 치킨집 반지 컬러 하나씩. 그 정도로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요, 저도 굉장히 겪었지만 포화 상태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이 자영업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아주 초기에 제가 결혼 생활을 처음 할 때는 나름대로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포화 상태를 맞이하게 되니까요, 제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소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다가 직장에 간다고 하는 건 더 소득이 낮아질 거니까.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난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있어를 얘기하거든요. 맞잖아요. 자영업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을 갖는 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부자 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남편이 벌어들이는 200만 원, 300만 원 또는 뭐 많게는 500만 원 그 정도의 수익 속에서 딱 맞춰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직장인들도 보면 요즘에는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게 직장인의 현실이고요. 월요일만 되면 제가 오늘 정말 버스를 타면서 느꼈던 게, 저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7시에 버스를 타고 9시 반에 실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딱 한 번에 그렇게 오거든요. 보통은 집에서 7시에 나오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딱 일주일에 한 번씩만 최근에 그것도 하고 있어요. 시크릿을 하면서 보통 11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저들은 왜 저렇게 서울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얼마의 연봉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버스 타고 그들의 이렇게 뒤통수를 보는데 문득 들었어요. 매일같이 저렇게 살고 있을 텐데 저들은 매일매일 가면서 저들의 연봉은 얼마가 될까? 그게 궁금해졌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제 바이오피스를 보면서 나 되게 행복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7시에 출근하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시크릿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직장인의 현실이고요. 보시면 이거 타임지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얘기죠.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142세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142세까지 살게 될 거예요. 이 100세의 쇼크라고 해요. 이게 과연 축복인가 재앙인가? 우리 사장님들 100세까지 사는 거 어떠세요? 오래 살게 돼서 굉장히 좋으세요? 네. 아닐까요? 노후가 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100세까지 사는 것이 좋을 거고요. 노후에 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100세까지 사는 게 아마도 재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굉장히 정해져 있죠. 뭐 60세, 아니면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텐데 그 나머지 30년의 시간 동안 두 부부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비도 안 쓰고 여행도 안 가고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했을 때 30년간 써야 되는 돈은요 4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여행도 가고 약간의 경제 생활, 병원도 좀 가고 의료의 혜택들을 좀 받으면서 살려면요 7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돈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시크릿을 만나기 전, 네트워크를 만나기 전에는요 단 한 번도 제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번 달에 벌어지면 다음 달에 그걸로 카드값 갚으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네트워크를 만나서 저는 너무 행복한 건 돈을 만나서도 행복하지만 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저는 사장님들이 이 시간에 그냥 이 사업 설명을 듣는 것이 사장님들에 대한 미래의 점검 이런 시간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사장님들도 딱히 대안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대안 없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대안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면 이왕에 들을 한 시간 저는 귀를 좀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마음과 귀를 그래도 열고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그렇네 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거고요. 사장님들이 대안이 어차피 없어서 이곳에 왔는데도 이건 아니야 다단계야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요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시간이 휴지 조각 같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크릿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사장님들이 딱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이걸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그것만 보시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말이 좋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단계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단계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요 리스크가 없대요. 저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요. 대출을 수천만 원의 대출을 내서 매장을 인수하고 그리고 월세를 내가면서 직원의 인건비를 줘가면서 월세를 때로는 못 낼 때도 있어 가면서 그리고 제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던 매장에 권리금도 못 받고 나오면서 그렇게 억대의 손해를 보면서도 저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그 사업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정년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노후의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길게 일해봤자 요즘에 60세, 70세까지 요즘에 보시면 막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도 경비인 하고요. 폐지 줍고요. 이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사장님들이 노후에 이렇게 폐지 줍는 모습을 상상하진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정년은 없대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을 때까지 언제까지든 내가 시크릿 제품만 쓸 수 있으면 저보고 회원코드 여기서 탈퇴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100세든 80세든 90세가 됐든 제 할머니가 됐든 이 회사의 제품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저한테 평생 직장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스템이 수익을 만든대요. 어느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현장이 없어도 그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통해서 제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대요.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저 평생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일하고 나서 제가 없어졌을 때 매일매일 나오는 소득을 전 받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사장님들도 모두가 그걸 꿈꾸지 않나요? 꿈꾸지 않나요? 네. 안 꾸시나요? 주무시는 거죠? 지금 꿈 날아가신 거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소비가 곧 수익이 될 수 있대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소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누구나가 소비를 합니다. 응애하는 순간부터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분유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는 소비라는 걸 하고 삽니다. 근데 보면 계속적으로 소비만 하실래요? 혹은 이제는 그걸 돈으로 캐시백 받으실래요? 라는 문구를 딱 봤을 때요. 나 소비하는데 그 소비가 돈이 돼? 이런 생각을 딱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그게 돈이 될 수 있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네트워크 속에서의 소비로의 돈은요 10만원, 20만원 이 정도만 캐시백 받아도 그러면 내가 사는 생필품만 그냥 똑같이 내가 어차피 지출 한돈에 대해서 돌려만 받아도 이건 대박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받고 있고요. 사장님들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소비만 할 건지 내가 하고 있는 소비를 돈으로 전환시켜 볼 건지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저는 이런 유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총판, 대리점, 소매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제 매장에 오는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고요. 그거에 대한 광고비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매장에 오는
고객은요, 제가 예뻐서 저한테 광고비 주나요? 아니죠. 제가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고 유통의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할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 와서 사고 그 광고비를 제가 돌려받는 일을 했던 거잖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차피 광고비를 돌려받는 일을 계속적으로 저는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장이 있냐 없냐의 차이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하고 있었던 일들은요, 총판, 대리점, 소매점이었는데 이것들을 거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광고비들을 이들이 함께 나눠 가졌던 거고요.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자꾸 똑똑해지죠. 저도 제가 매장에서 핸드폰을 계속 팔았었거든요. 핸드폰 대리점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한테 상담을 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온라인에서 핸드폰을 팔기 시작하니까요. 상담은 저한테 해요. 신제품이 나오면 많이 와서 봅니다. 만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구입은 어디 가서 해요? 온라인 가서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소비자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2시간 넘게 지금 신제품에 대한 스펙을 설명하고 그들이 구매는 다른 데서 결국에 하면 나는 그냥 노동만 한 거잖아요. 대가 없는 노동을 한 거잖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느끼게 됐고요. 소비자들이 내가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준다 해도 소비자는 자기들이 이득이 되는 소비 속으로 이동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나도 그 소비가 뭔지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 발로 찾아간 사람이에요. 스폰서를 찾았고요.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검색하면서 누구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를 계속 검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려달라고 얘기했고요. 그 속에서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검증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가 시크릿을 만나게 됐었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는요. 인쇄소득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멤버십은 자산이 되고요. 저희 아이들한테 상속까지 해줄 수 있대요. 제가 10년 동안 해왔었던 저의 자영업은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 순간 제 소득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자영업을 했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상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늘어나는 줄 모르고요. 이 자영업자들은 대출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드론 대출을 정말 손쉽게 해서 썼던 사람이에요. 그냥 있으면 쓰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벌면 되니까.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크릿을 만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건 자영업 속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일했지만 제가 그 매장 2개를 문 닫는 순간 남은 건 단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크릿은 3년이라는 시간을 해왔지만 제가 이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제가 없어도 제 코드는 그대로 저희 아이들에게 상속됩니다. 같은 시간 일했고 같은 노력이라는 걸 해왔지만 상속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주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계속적으로 유통의 한 구조가 되어져 가고 있고 젊은 친구를 하나의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트렌드처럼 나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 소개하잖아. 넌 어떤 회사에서 요즘에 어떤 제품 써?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 우리는 이 5가지 정도는 검증하실 수 있어야 적어도 내가 사업이라는 걸 진행했을 때 나한테도 피해가 없고 남한테도 피해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한번 아주 간단하게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합법이어야겠죠. 불법하면 누구한테 피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필품을 취급해야 됩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는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진출 초기 기업이면요 훨씬 더 시장성이 넓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큰 시장성을 제공하게 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이었을 때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은 바이너리 마케팅을 썼을 때 같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더 큰 보상을 준다면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바이너리 마케팅이라는 보상 플랜을 들었을 때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지 않아도 되겠다. 팀으로 같이 할 수 있겠다. 내가 아닌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내가 소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너리 구조를 보는 순간 줄부터 쓴 사람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그거예요. 그날 그 순간 권태희 사장님이 저한테 플랜을 그려주고 동그라미를 그릴 때 그 자리에 앉게 놀아 사인한 거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그게 최고 잘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 200 없었습니다. 제품을 살 만큼의 돈은 없었고요. 근데 명의 걸어놓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폰서님 가시고 나서 돈 구한 사람이에요. 너무 하고 싶어서. 저도 상위 1%가 되고 싶어서. 삼각형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되게 궁금했고요. 그 꼭지점에 들어가는 게 제품 한번 체인지하는 거, 명품 한번 싸게 쓰는 걸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 저 자리 꼭 갈 거야.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올지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시크릿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크릿이라는 브랜드를 천천히 사업 설명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시크릿 얘기할 때 일단 선사인하고 알아보시라고 해요. 무조건 일단 사인 걸어놓고 알아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왜?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인을 걸어놓고 제가 시크릿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일단 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했고, 불법적인 회사들을 접하게 됐을 때에는 사장님들을 간혹 9시 뉴스가 만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 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되어져 있는 저희는 합법의 기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신용도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왜 많은 기업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까?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왜 그렇게 사라지지?를 봤을 때 자본력이 문제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수많은 기업들은요, 돈이 없어요.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보면요, 100여 개의 회사가 생기면 99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수당의 문제 또는 제품을 만들 때 뭐 지급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크릿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로드샵을 운영했던 형태를 갖고 있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A+라고 하는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이 다이렉트를 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회사의 안정성은 검증이 됐구나. 회사가 안전한데 이곳에 내가 꼭지점을 설 수 있다면 이건 대박이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다이렉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요, A+의 신용도를 가진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은 회사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두 분은 형제고요, 유대인입니다. 이 두 분이 사해바다의 소금과 본인들 자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바다의 소금과 머드를 통해서 스킨케어를 개발했대요. 그런데 그걸 2005년도에 본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했냐면요, 이런 방식이요. 제품을 만들어서 백화점 또는 면세점 이런 곳에 유통하는 방식을 쓰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유통을 가져온 기업이에요. 그리고 꽤 많이 판매가 됐고요. 누적 매출로 1조 원이라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시크릿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런 기업이 다이렉트를 했다고? 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왜 백화점에서 멀쩡히 잘 팔리는데 왜 다이렉트를 하지? 제가 생각했을 때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안 팔리니까 다이렉트 하겠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누적 매출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매출을 가지고 있었고, 시작한 지 10년도 안 돼서 9년 만에 누적 매출 1조를 했다는 건요, 웬만한 스킨케어 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품력도 굉장히 괜찮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가에도 썼다는 얘기인데 그걸 다이렉트로 전환했어? 정말 이건 대박의 기회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러면서 매장을 방문합니다. 못 믿었기 때문에. 되게 못 믿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매장 있다고 막 얘기해도 내가 안 보면, 야, 막 제주도까지 막 비행기 타고 가서 정말 저희 초창기에는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확인하고 진짜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그래서 그게 마치 붐처럼 제주도만 가면 사진 찍고,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 막 민원 들어오고 되게 짜증내고 제품을 안 사, 계속 사진만 찍어, 대본만 받아.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 워낙 뭐 시크릿 매장이 있다는 걸 익히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태국에 방콕에 있었던 시아 파라곤이라고 하는 백화점이었는데요. 이 백화점의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백화점에서 배틀리를 팝니다. 굉장히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관광객들 중에서도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백화점이었고요. 이곳에 시크릿이 위치해 있었고, 저희가 데모를 받는 동안 다른 부스에 여기서도 지금 데모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저희와 한국에서 우리가 와우 파티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테스트를 받고요, 그 제품을 삽니다. 그런데 무려 가격이요, 보시면 우리가 39,900원에 다이렉트가에 쓸 수 있는 저 솔트가 120,000원대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저걸 사요. 신기한 거. 그걸 보면서 와, 사람들은 몸에 샤워하는 워시를 120,000원짜리 쓰는구나,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전 아마 시크릿의 오일 솔트가 다이렉트로 오지 않았다면 전 안 샀을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평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부들이요, 아이의 학원비로 저거 2통이면 애들 학원 한 달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감히 내 몸에 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주부예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 있는 제품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오는 것만으로도 난 소비할 이유가 충분하네 라는 생각을 갖게 했었고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이렉트라고 하는 정보를 들은 사장님들은 이 제품을 39,900원에 이용하고 계시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시크릿에서 대단한 혜택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까만 글씨로 적혀져 있는 국가들이 시크릿의 전부 다 로드샵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글씨로 되어 있는 곳들은요, 다이렉트가 오픈된 곳이에요. 한국처럼 아까 전에 그 12만원짜리 솔트가 다이렉트를 통해서 39,9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들어봤지만 네트워크는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의문점이 돈 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돈 번 사람 있으세요? 네트워크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네트워크를 해서 돈을 벌어보니까 제 주변에 돈 버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만 해도 여기 몇 억이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이 앞자리에. 그래서 이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돈 번 사람이 없는 거지? 네, 계속해서 사업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미국이라는 곳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정보가 전달이 되고요. 정보를 전달받은 모든 국가의 매출은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늘 삼각형의 꼭지점에 서 있었던 거고 전 세계 매출 속에 사실은 시장성은 얼마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인도에서 아메이의 제품을 쓰면 쓸 때마다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매출을 가져가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잘하지 않아도 선점이라는 걸 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매출을 받고 그걸 통해 부자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치가 늘 마지막이었다고? 우리나라의 포화 상태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네. 그런데 시크릿이 반전으로 한국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갈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전 세계 시장 속에 70에서 80%의 매출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아시아 20개국을요. 한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하겠노라고 얘기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절대로 부정 광고가 없이는 사장님들은 다 스폰서가 있습니다. 절대 저희는 스폰서가 없이는요. 시크릿 다이렉트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폰서라는 사람의 코드와 우리는 연결이 되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내가 광고를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한국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일본은 백화점 가서 시크릿을 쓰든지 면세점 가서 사든지 또는 회원제를 통해 살 수 있는 건데 그 세 개 중에 가장 싼 건 회원제잖아요. 그런데 그 회원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저희 집은 너무 평범해요. 어쩌면 이렇게 외국에 유학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집안 전체에. 정말 그래요. 그 정도로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글로벌 매출이 생긴다고? 구자성 스폰서님이 맨날 사업 설명 때마다 정말 피 터지게 외치셨어요. 아시아가 오픈되면 우리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 우리 인생 끝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기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저게 진짜 된다고? 되면 좋겠지만 저렇진 않아. 일단 우리 동네 선점만 해도 대박이야. 일단 나 한국에서 선점을 했으니까 한국에서 이 땅만 다 가져오면 난 정말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불과 제가 시크릿을 선택하고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제 바이너리 안에서 중국의 1호 다이아몬드가 탄생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려 대림동 한 동네만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면 과연 대림동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의 인구가 몇 명 될까요? 그런데 그들이 중국을 가요.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시크릿을 솔트 한 통씩 알려요. 비누 한 개씩 알려요. 샴푸 한 개씩 알려요. 그게 몇 개가 될까요?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요. 와우팩을 모두가 쓰지 않아도 좋다. 버핑블러 쓰는 사람 10만 명만 우리가 갖게 되고 있는 중국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세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까지 20억 인구를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속에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액티브하게 뛰고 있는 사람 몇천 명밖에 안 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도 제가 주급으로 3,800만 원대를 벌어냈는데 20억의 인구가 있는 중국에 가면 거기에 공 하나 붙으면 나 어떻게 돼?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돈 맞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 어떻게 잠이 와요? 사람 진짜로.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저게 나한테 현실이 된다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 돈 다 어디다 쓰지?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상상하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요 시크릿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뭐 사회에서 그냥 직장 생활을 했거나 자영업을 생활을 했었다면 아마 그런 꿈조차 저는 꿀 수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도 시크릿에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비전이 주고 있는 것이 정말 그냥 저희가 비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그리고 이 앞에 계시는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실제 이루어가고 있는 비전이다 라고 믿으시는 분만이 저는 이 길을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 좋고 회사 좋고 다 좋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품이 좋지 않으면 이 회사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가 그냥 플랜만 듣고 괜찮다라는 생각에 사인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시크릿의 제품을 써보고 더 확신이 갔던 사람이기도 해요. 제품이 정말 너무 많이 좋았고요. 느낌이. 저는 그렇게 고급의 제품을 그렇게 많이 써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라고 하는 곳이요, 전 세계 최대의 자연의 스파래요.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봐야겠다 생각해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의 원료가 5,000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개발되거나 아주 널리 유통된 적이 없는 지역이래요. 그런데 이곳이 클레오파트라나 이런 세기의 왕이었던 이런 분들이, 왕비였던 사람들이 이곳을 본인들의 미의 원천으로 삼았다? 우리의 지금 최대의 미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보톡스인가요? 네, 요즘 시대에 저희가 미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 네. 그런데 그런 바다의 원료를 가지고 저희가 스킨케어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의 채굴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채굴권이 가능했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요, 보시면 KBS 생로병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미네랄이 사람들의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한다, 이롭게 한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 염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 바다에 갔을 때 치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스킨케어 속에 이 성분이 들어갔다면 스킨케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건강해질 거고, 우리가 피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환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스킨케어인데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GQ나 뭐 이런 해외 유명 잡지들 보셨을 때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쓰고 있대요. 왜 이렇게 잡지, 이렇게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머리할 때 잡지 보시면 저들이 썼다고 하면 한번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히 사고 싶고 쓰고 싶잖아요. 이 세럼이 저희 얼마죠? 38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아마 저는 저 세럼 하나가 38만 5천 원이라는 걸 알았다면 저는 절대 저걸 구매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시크릿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왔기 때문에 제가 저걸 써봤던 거고요. 실제로 효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쓰고 있는 제품이었고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네랄의 종류가 쭉 있는데요. 이 12가지의 미네랄이 오로지 사해에서만 나온다는 것, 사해에서만 발견된다는 것, 소금에는 미네랄이 26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2가지가 사해에서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네랄이 우리 제품의 독창성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네랄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요, 뼈나 근육 그리고 혈액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4% 정도의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없으면 결핍에 의해서 짜증나거나 불안하고 굉장히 신경질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혈압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여드름이나 기미, 주근깨 또는 아토피, 몸이 부을 수도 있고요. 동맥경화,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은 바르는 것만으로도 전신에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시크릿을 꽤 오랜 시간 진행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환들이 개선되는 형태를 아마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몇 가지 쓰셨나요? 양치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가지 쓰셨나요? 그런 생각 하시죠? 내가 지금 20가지를 쓰고 있는데 나의 수많은 파트너들은 10명이든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들이 제품을 쓸 때마다 나의 피부인이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20가지 말고 30가지 써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만 그런 생각 하나요? 우리 사장님 다 졸리신가요 오늘? 오늘 다 졸린 것 같아요. 그 제품 가짓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제품아 더 늘어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인쇄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신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2시간 만에 실시간 커미션이 60만 원대가 되는 걸 보면서 대박이다. 나 자고 있는데 주급 60만 원 떴어. 2시간 만에. 그것도 이런 걸 느끼면서요. 신제품만 맨날 나와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신제품이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소득들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에 빠지시게 될 거고요.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파라벤이라는 겁니다. 파라벤 프리라고 하는 마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수 사회 원료를 사용했고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알레르기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은 다른 화장품에도 다 있는 건데 특징적인 거 하나가 무파라벤을 사용했다는, 무파라벤이라는 거죠. 무파라벤을 사용했다는 아닌 거고 틀린 표현입니다. 자, 고농도의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이 파라벤이라고 하는 방부제는요. DNA의 손상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민상 계속 웃어가지고요. 미치겠어요. 네, DNA 손상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보시면 노벨상을 수상한 의학 박사가 얘기했어요. 바람의 주요 원인이 흡연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저도 저희 남편 담배 되게 못 피게 하거든요. 집에서도 지금도 담배를 피는데, 네, 담배를 되게 못 피게 하는데 바람의 주요 원인이 흡연이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용품, 욕실용품, 화장품, 샴푸, 린스 이런 용품들에 의해서 바람의 원인이 75% 정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흡연보다 저는 이렇게 생활용품이 발암물질이 높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들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네, 흡연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제품 쓰셔야 되고요. 이걸 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이라도 난 제품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은요 지금 파라벤 성분 자체를 아예 금지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베트남 보건부가 자국 내 화장품 시장에서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 조치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부에서요 파라벤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신문에서 계속 나와요. 다량 노출이 되게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 성조숙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수치가 만 3세부터 6세까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이 정도의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라고 하면 저는 이 정도 지식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만 해도 샴푸린스 당장 바꿔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돈을 버는 건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시크릿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건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인 건 제품이라도 난 온 가족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작은요. 이렇게 방부제 없는 이 좋은 제품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줘야겠다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 돈 이렇게 치중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시크릿을 말하는 게 내가 걔한테 물건 파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 생각을 가질 때 가장 사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방부제 없는 제품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전한 제품이라고 하면 온 가족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파라벤이 산모들이 쓰게 됐을 때에도 태아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의 전 제품에는 파라벤 프리의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팩이고요. 바디라인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리커버 정말 많이 쓰시면요. 보톡스 안 맞으셔도 됩니다. 빵빵해지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이 저희 와우팩에 2세트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꾸준히 쓰셔도 굉장히 얼굴의 개선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셜 케어 라인이라고 해서 수분이 공급되는 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블루 라인이죠. 그러면 딱 그림만 봐도 아 수분 라인이겠다 이런 생각 딱 드시죠. 그리고 그린 테라피 라인이라고 해서 안티에이징, 미백, 주름 개선 30대가 넘어가시면 반드시 쓰셔야 되는 펩타이드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최근에 쓰고 있는 것 중에는요. 정말 저희 리게인 아이크림의 저는 새로운 발견이거든요. 네, 원래는 제가 비타민 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그린 라인 속에 나온 비타민 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제가 느꼈을 때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율령 스폰서님께서 이 그린라인 세럼하고 리게인 아이크림을 두 개 믹싱하셔가지고 쓰면 폭신폭신하대요. 구름 같대요. 그걸 눈가에 한번 발라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눈가에 발랐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한번 두 개 믹싱해서 꼭 한번 써보시고요. 근데 그걸 얼굴 전체에 바르니까 정말 얼굴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오토시 이걸로 하세요. 저희 다 진짜 딱 40BB 맞춰 쓰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정말 시크릿은 과소비를 하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40BB만 쓰시는지. 신제품이 나와도 팔리지 않는 곳이 시크릿이에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정말 사재기를 하지 않아요. 예. 이왕이면 정말 그린라인 30대가 넘었다. 20대는 괜찮아요. 20대는 블루라인 쓰셔도 되고요. 어지간하면 나의 얼굴과 미를 위해서 여기에 좀 투자를 해보시면요. 정말 그렇게 써보세요. 그린라인 세럼하고요. 크림 믹싱해서 썼을 때 정말 대박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길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머드 테라피 라인이라고 해서
머드가 함유되어져 있는 저희가 샴푸린스 그리고 비누, 머드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남성들이 쓰고 있는 남성 스킨케어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크릿 에이전트의 남성분들은 전 제품을 쓴다. 이거 거의 뭐 뒷방신 되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실 때나 들고 다니시고 저희 시크릿 에이전트의 남자분들은 많은 스킨케어를 아마 쓰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 뷰티 산업이라고 하는 게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굉장히 관리하는 거 아시죠? 네, 내 나이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 그게 영업의 일단 기본이라고도 합니다. 시크릿은 물론 영업은 아니지만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과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미지 속에서 보여지는 거 어두침침한 얼굴보다는 환한 얼굴 좋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시크릿 제품 써보시면요 환한 얼굴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조금은 관리를 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남성 뷰티 시장이요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 산업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최근에 나온 솔트로는 그 쿠킹 솔트가 굉장히 대세죠. 식용 솔트가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바르고 쓰는 제품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식탁 위를 점령시키는 사이 솔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제는 저희 스폰서님이 그걸로 콩나물 무침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제가 잘 안 해가지고 근데 전 계란 후라이에만 사실은 해봤거든요. 정말 계란 후라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요. 아이들이 자꾸 그 속을 뿌려달라고요. 아침에 되게 바쁜데 한 번 해주니까 정말 그 정도로 음식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맛깔난다고 해야 될까요? 모든 음식의 마무리에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시면 굉장히 맛깔난다고 합니다. 고기 구울 때나 또는 뭐 나물할 때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손봉자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김경희 스폰서님께서 감자국에도 솔트를 넣으신다는 국 끓일 때도 국에다는 저는 솔트 낼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국 끓일 때도 그 솔트를 넣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풍미가 깊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식용 솔트를 넘어서 비타민까지 이제 준비가 될 예정을 갖고 있죠. 비타민이 나오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바이너리 확장해야 됩니다. 멤버십을 늘리셔야 되고요. 비타민이 나오고 뭐합니까? 나만 사 먹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나만 사 먹는 거 아니고 광고하고 누군가와 이 좋은 제품을 쓰자고 알리는 것이 저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광고했을 때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매우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매우 평범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단한 경험도 없었던 사람인데요. 100억 버는 사람 1명이 아니라 1억 버는 사람 100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크릿이 이렇게 핫 이슈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도 1억 버는 사람 중에 1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시크릿의 플랜이 가진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차이는요 마케팅 방식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저도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늘 팔랑팔랑거리는 귀가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늘 제 귀는 굉장히 크게 열려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그랬기 때문에 시크릿 들은 거에 많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정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많이 오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정보에 되게 귀가 열려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왜 웅진이나 이런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책을 팔기만 하지 사업하라고 하거나 저한테 일을 해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보험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험을 나한테 들으라고만 하지 저 보험도 했으면 막 잘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네, 정말로. 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 발로 찾아갔거든요. 하나 하면 꾸준히 합니다. 하나 하면 꾸준히 하고요. 일단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마케팅 방식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의 추천이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사회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같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소개한다고? 어디 가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했던 것이 보기만 해도 문어발이 이런 플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도전한다는 건 너무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이너리를 딱 들었는데요. 이제 저희 스폰서님 오셔가지고 동그라미를 우아하게 그려가지고 그 우아한 동그라미 제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 줄을 그리시는데요.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진 거예요. 저 여자처럼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두 줄이야. 그런데 두 줄인데 네가 여기에 자리를 하면 스폰서가 내리는 매출도 너희 라인 속으로 들어올 거야. 그때도 이렇게 우아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에 있으면 스폰서가 하는 것도 내 매출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이 대박이면 나 같이 대박이네? 그냥 그때도 아주 단순하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 되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렇게 온 사람이 유성호 사장님인 거잖아요. 진짜 그게 현실이 돼요, 사장님. 믿으면요. 제가 추천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또는 누군가의 타인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 제 바이너리가 확장되기도 하는 것이 바이너리 마케팅이에요, 사장님. 그래서 바이너리는요, 버티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없으면 선점하세요.
사장님들이 2명, 20명 인맥이 많으시잖아요. 언제 해도 돼요. 아무 때나 하셔도 되고 이거 해도 성공해요. 인맥 많으신 분은요. 근데 내가 사람이 없고 자신이 없고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으시죠? 그럼 무조건 일단 여기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다 보면 배우는 과정 속에 내 바이너리는 확장이 되고요. 그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바이너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쌓으시면요. 난 실력이 쌓이고 프로가 됐기 때문에 반대 라인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게 바이너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바이너리 마케팅의 그 위력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아메이라는 회사, 뉴스킨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에 갔다면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크릿이기 때문에 제가 말도 안 되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플래넷 차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죽음을 주는 회사입니다. 시크릿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안 그런가요? 저희 카톡방 이렇게 리더분들 보시면요. 저희 다이아몬드 방만 봐도요. 막 새벽 2, 3시에도 저희 막 부자금 스폰서님 막 3시에 도착하셨다고 막 패골을 보시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주의 일을 한 달 분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한 달의 일을 한 주에 해버리면요. 한 달에 벌 돈을요. 일주일에 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안 된다면 그렇게 미친 듯이 시크릿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이유도 그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얼마의 돈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미친 듯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그랬나? 급전 필요하시면 시크릿 하시라고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빠르게 돈 될 수 있다고. 강력한 아이가 있는 사람은 빨리 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제가 12주 만에 다이아몬드 하면서 한 4천만 원대를 벌었거든요. 정말 저는 빚이 많았고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장님들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마음 먹기 나름에 달려있다. 다 마음을 못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 벽이 높아만 보이는데 저는 되게 무대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사인하라고 하면 했고요. 누구 만나라고 하면 만났고요. 얘기하라고 하면 그냥 했고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폰서는요. 사장님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되게 별거 없는데 그냥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장님들 가슴에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핀이 바뀌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 와우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에 들었을 때 그래서 200만 원 쓰라는 거잖아. 그 얘기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200만 원 물건 사라는 거네. 이런 얘기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크릿이 와우팩 플랜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 사업을 안 했을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9,900원짜리 옷 팔다가 입에서 단내도록 정말 100명을 상대해 30만 원을 벌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다익선이라는 거 아시죠? 나 저보고 2만 원에 슈퍼마켓 운영할래? 200만 원에 백화점 운영할래? 라고 했으면 전 200만 원에 백화점 운영했을 거예요. 사장님들은 뭘 선택하실래요? 제가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물건을 배달하는 거, 갖다 주는 거, 요번 달에 뭐 필요하니 물어보는 거 그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크릿은요. 와우팩이 가진 힘이요. 모두가 사업자의 진입을 갖게 하기 때문에 스폰서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를 물어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크릿의 와우팩이 너무 좋았어요. 이 와우팩이라는 걸 제가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와우팩을 결제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유지,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하고 유지하고 얼마를 버는 그 순간까지 대신 한 달에 10만 원만 써. 처음에 전 제품을 빠르게 체인지를 하면 너에게 사업자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 대신에 4주 단위에 10만 원을 쓰는 것이 월세와도 같은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이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 자영업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않을 때 월세가 비싼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 200, 300 한번 내보실래요? 죽어납니다. 그거 다 빚이에요. 10달만 그게 딱 연체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순식간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빚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 공과금, 인건비 모든 것들 자영업은요. 한두 달 리스크가 나기 시작하면요. 그냥 1,000만 원, 2천만 원 우습게 빚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크릿교회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되는 때도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사업이 맨날 잘 돼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도 않았고요. 잘 되면 좋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아니어도 제품 쓴 거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었던 거고요. 그럼 에이전트가 유지되는데 어떤 직급을 가도 10만 원밖에 쓰지 않는다면 내가 월천을 벌어도 1억을 벌어도 10만 원밖에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사업이 되지 않는 10년을 간다 해도 사업이 쭉 안 되면서 정말 운이 없어서 10년 동안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는 1,200만 원이겠네.
그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그냥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쓸 샴푸, 린스, 바디 제품을 체인지하면서 10만 원의 체인지로 내가 이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 마케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아셔야 될 거는요. 유지입니다. 진입할 때 얼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차피 한 개씩 바꾸든 전 제품을 바꾸든 내가 그 회사의 전 제품을 사용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장님들이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단 내가 전 제품을 빠르게 체인지하죠. 나의 바이너리 안에도 전 제품을 빨리 체인지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주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크릿이 12주 만에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효과로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주 빠르게 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장님 바이너리가 2,000명이면 뭐합니까? 칫솔 치약 하나씩 쓰면 나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바이너리에 말하고 있는 2,000명의 회원수는요. 다 와우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 사업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와우팩을 평생에 딱 한 번 구매함으로 인해서 시크릿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일단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진행이라고 하는 건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매출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돈 왜 안 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광고 안 하고 돈 주는 회사 아닙니다. 나는 사업의 자격을 획득한 거고요. 최소 약속은 몇 명이다? 2명한테 광고하자가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착각을 하죠. 2명 했는데 왜 나는 쟤보다 돈을 못 벌어? 2명 한 사람과 20명 한 사람이 돈을 똑같이 벌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단 2명만 추천해도 얼마의 소득이라도 발생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도 2명의 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한 라인이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 바이너리의 위력입니다. 보시면 좌우라고 하는 것에 두 라인의 매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바이너리는요 소득이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극대화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너리의 좌우 매출이 생겨졌을 때 남아있는 매출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보통 국내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바이너리 마케팅 회사들은요 바이너리 안에 들어가 있는 매출에 대해서 내가 이번 주에 정산받지 못하면 남아있는 매출이 아웃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아웃되게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큰 세모 맞춰가지고 전체에 대한 매출 받아가실 거예요? 대다수가 전체 매출을 받아가고요 트렁크에 물건을 쟁여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볼 때마다 이거 한번 써봐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시크릿 에이전트들은요 정말 그걸 하지 않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암사, 허사 이렇게 한번 다녀와 보셔야 돼요. 트렁크가 그냥 무너지도록 물건이 한번 쌓여 있어 봐야 아 정말 시크릿은 물건 배달하지 않는구나 이게 되게 행복한 거구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걸 쓰고 있지만 남아있는 매출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매출을 무한 누적, 무한 리월시킨다. 그리고 매출의 공유는 대수의 제한이 없다. 언제까지나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100대든 1000대든 10,000대든 그게 중국이든 인도든 어디에서든 내 바이너리 안에 시크릿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매출은 100% 저한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케팅이 주고 있는 것은요 일단 마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매출을 일주일 단위에 2,5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한 달 단위의 맥시멈 1억까지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시크릿의 플랜이고요.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직급을 유지하지 않는 겁니다. 브론즈라고 하는 직급 이상은 누구나가 동일하게 15%예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도 15%고요. 저 끝에 앉아 계시는 오늘 가입하신 그분도 15%입니다. 굉장히 동등하게 소득이 분배되고 있음을 알고 계실 수 있고요. 이 15%에서 아셔야 될 건 직급을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블루 때 블루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저는 동일하게 소실적 단위의 15%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급을 맞추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회사들을 보면요 15% 줬다, 14% 줬다, 또 직급 떨어지면 5% 줬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꼭 베팅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10%와 15%는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1,000만 원이냐 1,500만 원이냐의 차이를 갖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1,500만 원을 받을 때 와우팩 한 개만 딱 맞춰서 1,500의 수당이 될 수 있다면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10% 15%의 차이를 나타내는 보상 플랜이 가지고 있는 한정이에요. 그런데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직급부터 최고직급까지 동일한 프로테이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희는 바이너리의 매출에 대한 건 2,500만 원까지 공유받고요. 이건 저희 파트너에 대한 소득입니다. 얘는 리더십 매칭이라고 하는 보너스인데요. 나도 팀 커미션을 받지만 제 파트너도 팀 커미션을 받겠죠. 좌우에 생기는 매출에 의해서 그 파트너가 얼마의 일정 소득을 받아가게 될 때
나의 1대 파트너에 대한 건 20%, 2대 파트너는 10%, 3대 10%, 4대 10%를 또다시 별도로 공유받는 보너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뭐 시크릿은 1억까지라면 왜 주급이 저분 1억 5천이야 이런 얘기 가끔 하시거든요. 그건 첫 번째 한 가지 보너스만 1억으로 누구나가 동일하게 1억을 분배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고요. 얘는 별도의 보너스입니다. 나의 파트너의 성장을 얼마나 도왔냐, 파트너를 얼마나 성장시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브론즈 이상이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고요.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브론즈이지만 내가 브론즈밖에 안 됐을지라도 나의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먼저 되면 저는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공유 보너스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파트너보다 내가 직급이 높거나 혹은 같아야지만 그 보너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크릿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능력 없어도 선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사람 없고 능력 없으면 일단 선점하세요. 내 라인 속에 누가 나올지 모른다 라는 거고요. 1대 파트너에 대한 건 20%를 받고요. 2대 10%, 10%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딱 직접 추천한 사람이 이쪽처럼 직급을 가서 소득이 발생되면 참 좋죠.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사장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쭉쭉쭉 다 직급을 가진 않습니다. 대다수가 한 줄로 내려가는 형태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라인이 펼쳐진 사람부터 우리 소득이 발생하죠. 이쪽에 1세대는요. 두 라인이 펼쳐져서 브론즈란 직급을 달성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팀 커미션의 20%가 저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 라인에는 내가 직접 추천했는데 이 친구가 두 라인을 펼치지 않았어요. 제품만 쓰겠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는 한 명을 소개했네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두 라인을 확장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저의 1세대가 됩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저의 1세대가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20%를 공유받기 때문에 시크릿은요, 일하는 사람과 하면 됩니다. 이게 또 사업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게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보너스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직급을 가지 않으면 나도 직급을 못 갑니다. 그런데 시크릿은요, 직급 가는 것도요, 내 라인 속에서 내가 추천하지 않았어요. 파트너 속에서 나온 거예요. 라인을 따라가다 나왔는데 가장 밑에 있는 누군가가 플래티늄이 돼도 내가 다이아몬드가 아닌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플랜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렇게 30대들이 시크릿의 플랜을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이건 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크릿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는 저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는 건 다 증명됐고 사장님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아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급 유지와 직급 성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매주 직급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플래티늄까지는 숨도 쉬지 말고 가라 라는 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정도에 오셔야 시크릿에 정말 정말 돈 많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핀이 플래티늄 정도의 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2단계의 핀업을 같이 하신다 해도요, 최고 직급 것만 승급 보너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의 보너스가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직급은 갈 수 있을 때 토끼처럼 많이 가십시오. 거북이처럼 가지 말고요. 빠르게 저도 갔기 때문에 이거 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에는 욕심 냈을 때 직급 욕심을 좀 내시고요. 직급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직급을 가는 건 아까 매출에 대한 건 무한 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직급을 가는 건 4주 합산의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무한 누적으로 가면 여기 다 크라운 로얄 될 겁니다. 시간만 보내면 다 크라운 로얄 되겠죠. 그래서 직급을 가는 건 무한 누적으로 줄 수가 없고요. 4주 단위에 들어온 매출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주 차에 5명, 2주 차에 5명, 3주 차에 5명, 4주 차에 5명이 들어오면 합산 20명입니다. 합산 20명이면 좌우가 20명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직급을 플래티늄이라는 직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주 동안에 들어온 매출을 합산해서 직급을 결정하고요. 일반적인 주급을 주고 있는 회사는요, 그 주에 들어온 매출을 가지고 직급을 봅니다. 그러면 한 주에 들어온 매출이 20명일 때 플래티늄을 주는 것이 아니라 4주 기간에 들어온, 그리고 나서 5주가 들어갈 때는요, 1주차에 들어왔던 5명만 소멸돼요. 단 뛰고 있는 에이전트는 20명이 남았겠네요. 뛰고 있는 에이전트는 20명이니까 플래티늄의 유지를 할 때 5주차에 5명만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플래티늄의 유지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6주차에도 2주차에 들어왔던 5명만 소멸되기 때문에 3주, 4주, 5주에 있었던 인원수는 그대로 안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6주차에 5명만 들어오게 되면 플래티늄의 유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유지를 못한다고 큰일 나지도 않는데 유지를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게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직급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월 3주 매출에 대해서 100% 이월시키기 때문에 사재기나 이런 것들이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유급직급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잠깐 나왔는데요. 적어도 저는 유급직급 실버 때까지는 전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소득을 주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걸 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꿈을 꾸는 건 일주일에 1,000만 원, 연봉 억대, 막 5억, 10억, 막 이런 걸 되게 우습게 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그 길을 가는 데는 노력 없이 그 길이 되진 않거든요. 단 세상에 나가서 사장님들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걸 받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소득이 시크릿 안에서는 주어질 수는 있으나 적어도 내가 본업으로 하실 때는요, 실버 정도 유급직급이면 플래티늄 달성하시면 됩니다. 2단계 아래가 아주 정상에 유지를 하고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버 직급을 유지하시게만 돼도 연봉은 4,90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큰 숫자의 단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플래티늄일 때 실버의 유지가 온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달성하시면 플래티늄의 유지로 연봉은 1억 4천대 정도가 된다. 그래서 플래티늄까지는요, 적어도 숨두시지 말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폰서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플래티늄까지 가보자고 하면 그냥 가자고 했고요. 뭐 하면 되냐고 물어봤고요. 그래서 몇 개 하면 되냐고 물어봤고요. 누구 만나면 되냐고 물어봤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정말 불필요한 이야기를 다 빼시고요. 스폰서랑 통화는 뭐만 한다? 제가 뭐 하면 될까요? 그것만 하시면 분명히 다이아몬드의 핀이 가슴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크릿이 주고 있는 기회는요, 사장님, 전 세계 꼭지점의 사장님들의 기회를 준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꼭지점에서 시크릿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누군가에게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광고하는 것, 그 누구는 광고를 할 거고요, 누구는 광고하지 않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사장님. 전 세계 꼭지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다고요, 사장님들한테 살면서. 저한테도 단 한 번도 오지 않은 기회였고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장님도 그런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장님들이 정말 시크릿에서 아주 단순해요. 비전은 크지만 되게 단순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품 애용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팩하시고 제품 애용하시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거 되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어차피 집에 사장님들이 와우팩 사놓은 거 그거 한번 애용하는 거예요. 내가 전 제품을 매일매일 애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루 5명한테 시크릿 전달하는 거예요. 사인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하는 겁니다. 제품을 전달하든 사업을 전달하든 반드시 5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본업이 아니신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3명 정도요. 제품을 얘기하든 버핑블럭을 해주든 솔트를 얘기하든 아토피가 있는 친구를 만나든 뭐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2회 사업 설명 참석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요. 저는 이런 사업 설명을요, 10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 설명을 1000번 넘게 들고 연봉 3억 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1박 2일 세미나에 참석하는 겁니다. 저희가 8월 12일, 13일에 1박 2일 세미나가 열립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외박했었던 첫 외박은요, 1박 2일 세미나입니다. 저희 신랑이 미쳤다고 그랬고요. 다단계 한다고 우리가 지금 외박을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 정말 가고 싶었어요. 성공자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도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남편한테 얘기했죠, 속으로. 네가 내 비전이 안 되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네, 정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었던 거가 다였던 것 같고요. 노는 것을 미루면 노는 분이 달라진대요, 사장님. 우리 노는 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공자분들하고 매일같이 얘기하시잖아요. 해외여행 다니면서 요트 타고 와인 마시면서 그런 삶 좀 살아보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리더분들과 그런 삶을 1년에 2번씩은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시드니 보내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사장님들이 꼭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는 정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한다. 그리고 남이 10번 하면 나는 1000번 한다. 사장님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시고 내가 시크릿을 잘 모른다고 생각되시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남이 한 번 했을 때 나는 100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시크릿에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